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한 당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겠다. 또 한 당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요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그것도 국회의원들인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노정태란 분이네요. 보니까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셨고, 이분이 정말로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핵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있나? 싸움 없이 승리해야 최고라는데, 그러려면 첩보, 애교 먼저 이겨야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겨버리고, 북한 간 다음에 800만 불 보내고 이관 장교 부사관 옷 벗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그냥 국방의 의무의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장군들을 불러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나라.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정태 씨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 필요성이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가 오간 바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다. 자체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이 현재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상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이 없다면 우리를 위협할 능력이 없다고 은연중에 간주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핵 없는 북한을 이길 수 있나? 핵무기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 맞긴 한 걸까?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는 발언을 접한 후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또 유능한 안보입니다. 아마도 손자병법 그중에서도 모공편을 참고한 듯하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 햇볕 정책 옹호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것은 잘못된 인용이다. 실수가 아니라면 왜곡 수준이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춘추시대 사람인 손자에게 전쟁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강조했을 뿐이다. 백전백승은 선 중에 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선 중의 선이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손자병법은 전쟁을 피하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다. 포를 쏘기 전에 적의 애교 관계를 교란시켜 병력을 출동시키기 전에 간첩을 투입하여 최대한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역설하고 있을 따름이다. 상병벌묘,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즉 최고의 용병은 적의 계획을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애교관계를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군대를 치는 것이며 최하의 방법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전쟁 중에서 공성전이 가장 문제가 있는 전쟁이죠. 성을 하나 점령하려면은 대부분 군사에 한 5분의 2 정도. 정말로 이제 정상적으로 적이 성에서 대항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예를 들어서 10,000명 전진시킨다 그러면 2,000명 정도는 죽는다는 얘기죠. 앞에 그러면서 성을 갖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하책이고 지금 우리 손자병법에서는 그런 얘기죠. 적의 계획을, 그 다음에 애교관계, 그 다음에 군대, 맨 마지막에 성이라는 얘기죠. 자, 깊은 이란 손자병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대표가 선자병법을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어안이 병방한 건 그래서다. 무력 충돌 없이 승리하려면 첩보전, 애교전에 더 치열한 힘을 쏟아야 한다. 선자는 간첩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며 특히 반간, 즉 이중간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의 간첩은 우리 첩보기관이 잡아야 한다. 그래야 아군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억지로 빼앗아 경찰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선자병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정확한 아주 지적입니다. 애교전으로 오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자병법에서 말하는 벌교란 적에게 돈을 주고 가짜 평화를 사라는 말이 아니다. 적이 의존하는 외부 자원을 차단하여 굴복시키라는 뜻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보자면 대북제재가 바로 벌교다. 그런데 지난 7일 이하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데 공무원 혐의였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금수안박이라는 미명하에 사법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자국의 첩보전 역량을 심각하게 망가뜨린 정당이 심지어 또다시 가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 정당은 대표는 국제사회 제재를 뚫고 제3자를 통해 북한에 돈을 주려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처지다. 그러자 온당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쫓아내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의 함성을 지른다. 벌교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것일까? 선자병법의 정확한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애국에서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탓할 수도 없다. 실전에서 병사들을 지휘할 이관급 장교와 하급 부사관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고 있다. 대대적인 군 계획을 감행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의 발목에 잡혀 쩔쩔매는 중이다. 이 사안으로 인한 청년층의 민심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중년 이상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인 철학을 전공하시는 노정채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좀 깊이 받아들이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차분하게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생각이 있더라도 그 생각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정치판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올바른 얘기하고 좀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각 당에서 그냥 제재를 당하고 공천도 받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었죠.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최소한은 저보다는 머리가 더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했으면은 한번 깊숙이 이런 좋은 글들 좀 읽어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좀 국정에 임해야 되는가. 정부 여당 대통령부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좀.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정치를 좀 염려하지 않게 국민들은 그냥 큰 생각 없이 자기들 생업에 그냥 살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정치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국민들 돌아보면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좋은 방책을 내놓고 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가 돈을 갖다 함부로 쓰고 위법한 건 아니지만은 참 교묘하고 비열하게 그런 술책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아무리 정치인들이 참 뭐 같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좀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